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여 변호사님, 지금 한남 대첩이다, 공성전이다 말이 나올 정도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작전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체포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공수처 30명, 경찰 120명 동원했는데 중과 부적이라 할까? 인원에서부터 밀려가지고 6시간 반 만에 철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만 한 1000여 명 동원한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마약 또 조폭 이런 수사를 전담하는 이 강력범 전담 형사들을 총 동원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청, 인천경찰청, 경기남부청, 북부청 4개 청에 총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1000여 명을 동원해서 윤석열 체포 작전에 들어간다는데, 일각에서는 뭐 경찰 특공대다, 또 헬기다, 장갑차까지 동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경찰청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무슨 마약범, 조폭 이런 사람들 체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게 어떤 절차에 반하고 그 쓰지 않을 무기를 썼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참수단인가요? 국회에 그때 들어갔던 그 전혀 참수 임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국회에 들어간 걸 비난했지 않습니까? 707 특임단인가요? 전쟁이 나면은 김정은 참수단 한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그 테러 진압부대까지 이번에 동원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물론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인데 거기에 테러 진압부대가 들어간다느니, 그 다음 무슨 그 마약부대가 들어간다느니, 마약 수사하는, 이거는 그 자기들이 비난하는 어떤 그 절차의 정당성, 여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 정상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체포를 수사에 담당하는 형사들이 해야 되는 거지. 전혀 무관한 이거 마약, 조폭 이런 걸 동원하는 거는 할수록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자들, 이걸 갖다가 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명분을 주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장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공수처가 아무런 그러니까 공수처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직권 남용을 수사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이첩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직권 남용을 수사할 근거가 헌법상 근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직권 남용으로는 수사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죄를 이첩하라 한 거거든요. 직권 남용 수사권이 있으면은 관련 사건인가 보내라 할 수 있잖아요.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 한 개인에 대한 2가지 죄니까. 근데 직권 남용은 수사를 못 하는데, 우리가 직권 남용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란죄를 보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 장동혁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직 사실이 확정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중앙지법이 영장 청구했냐? 행정처에서 우리 답변해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라면, 그럼 아니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그건 아닌 거는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200조의 6항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장을 일단 청구했거나 기각됐거나 발부됐으면, 기각됐을 경우에는 후에 청구하는 영장이 그걸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어떤 판단을 그러겠죠. 모순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그 기재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걸 가정적인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중앙지법이 했다면, 안 했다면 뭐 그거는 말할 게 없는데, 그러면 그 영장은 그 자체로서 불법이에요.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러면 그게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 전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러니까요.
지금 무조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닌 걸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 그 수사를 하거나 영장 집행에는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그 일반인도 있죠. 영장 청구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럼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면 그거 좀 보고 결과 보고 그러니까요. 한다고 무슨 큰일 납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할 건데 지금. 그래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10시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경찰이 계속 그동안 특수공무집행 방해,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로 갔는데 경호처가 그걸 막았기 때문에 그 경호처장, 맞습니다. 또 경호차장, 또 경호본부장, 무슨 경비본부장 4명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요청을 해서 오늘 박종준 차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 수사고 체포고 다 좋은데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애우를 갖추면서 하는 것이 국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중국에서도 옛날 고사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전쟁 때도 적장에 대해서는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우는 해준다는 게 그게 이쪽 편의 그 어떤 품위 이걸 지켜야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박종준 처장이 그렇게 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면도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현직 대통령이라는 면 때문에 그 불응하는 것이지 예. 경찰의 다른 거에는 응한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막무가내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거 아니다. 이런 여론에 좀 호소하는 면도 있고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서부지법 체포영장이 지금 적법하다는 게 막 전부 다 적법하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행정처장도 적법하다 그러지.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 영장이 불법이라면은 나중에 이 지금 경찰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몸싸움을 하거나 그게 오히려 특수공무집행 방해. 왜냐하면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할 공무상 임무가 있잖아요. 예. 이걸 방해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영장 집행한 공수처 그 수사관하고 경찰 이쪽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을 떠나서도 예. 박종준 경호처장의 얘기대로 대통령의 그럼요. 신분에 예. 걸맞는 그런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꼭 체포를 안 하더라도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의 소환에 불응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서면 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이 방문 조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조사가 불러야 목적이지 체포가 목적은 아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지금 보여주기식이죠. 공수처가 이때까지 진짜 존재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 했는데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또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있죠. 예. 지금 김용현 다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거 보고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기소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기소하면 재판에 응하겠다 그랬어요. 예. 이걸 굳이 공수처에 그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그걸 보여주는 게 무지하게 수사를 잘한 거고 공수처가 옛날에 이성윤 지금 국회의원 예. 그 저기 황제 수사 뭐 몰래 드리고 이런 행태를 보인 데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거는 완전히 우리가 이런 기관이야 또 더불어민주당한테 앞으로 정권 바뀌면 우리 좀 잘해줘 이것밖에 아니다 이거죠. 공수처가요 어떤 국가기관으로서 존중을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조롱거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일관 그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성윤 의원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공수처 얘기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는데 경찰하고 이런 뭐 공조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네. 뭐 거기에서 좀 흠결을 보완을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공조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법상 기구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근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조본 만들었다 하더라도 분리해야 되죠. 수사권이 없는 데서 왜 그 공조본에 참가해 가지고 그럽니까? 그 분리하면은 그 공수처는 직권 남용 수사 못 하죠. 네.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럼 내란 어디 갑니까 이거? 결국 경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조본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넘겨야 하는 거죠.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에 손을 떼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경찰에서 내란죄 수사하고 예. 영장 검찰에 청구해가지고 그럼 신청해가지고 되죠. 해서 뭐 이거 아무 윤석열 문제가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공수처가 달라들면서부터 다 모든 꼬였죠. 사단이 벌어지고 국가적 혼란을 네.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왜 공수처가 달라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이 수사하는 건 우리 못 믿겠다. 야 공수처 당신들이 이첩해가지고 그 수사해 하니까 거기 따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딱 짬짬이 해가지고 짬짬이를 뭐, 해버린 거예요. 너무 진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설사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조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만 조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지금 다른 수사는 안 하고 체포만 모든 공수처의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체포를 하더라도 오면은 묵비권을 행사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국도 묵비권 했어요. 과거 한명숙 전 총리도 전부 묵비권 말 한마디 안 하고 기소됐던 거 아닙니까? 그 재판에 가서 하겠다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와갖고 나 묵비권 행사 끝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조사가 되느냐. 결국 이 공수처라든가 경찰이 하는 짓거리는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망신주의가. 체포, 예. 체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하고 딱 들어맞는 거죠. 공수처나 경찰은 자기들이 힘이 있다는 것을 딱 과시를 네. 하고 우리 대통령까지 체포한 사람이야. 체포한 기관이야. 민주당은 딱 체포돼 갖고 수갑 차고 끌려가는 거. 이거 하나면 대선에서 끝난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야. 예. 그것만 계속 이제 선거 때 영상 틀어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게 얼마나 진짜 균형을 잃은 건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 300명 중 한 사람 구속 체포영장 발부하는데도 국회에서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같으면 전부 다 부결되고 다 하는데 부결돼 버렸죠. 국회의원 300명보다 더 권한이 막중하고 임무가 막중한 대통령을 하는데 판사 한 사람이 사인하면 그냥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균형을 잃은. 그러니까 법에는 물론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이게 그 87년 헌법에서 있죠. 국회의원을 얼마나 그 권한을 많이 주고 대통령은 정말 물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다가 국회하고 딱 비교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법을 집행할 때도 있죠. 그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 체포할 때 하고 대통령 체포할 때 하고 그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위중함을 가지고 어떤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해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희희낙낙하고 범죄 저지른 사람까지 있으면서 예? 자기들 방탄 갑옷 속에서 송영길 돈 봉투 받고도 그 현역원 6명 아직까지 예. 아니 소환 통보를 6번 7번 했는데도 뭐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완전 무시해도 아무것도 지금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그동안 뭐 했습니까? 아니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는 김민석 이 수석 최고위원 자기가 그거 할 정치자금 때는 당원들 당원들이 동원하고 막아서 막아가지고 결국 집행을 못 했잖아요. 못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나 야당 유력 정치인보다 대통령이 훨씬 약하더라고요. 이 사법 절차에서 균형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뭐 이 대통령의 체포라든가 수사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렇죠. 가장 정치적이에요. 핵심적인 것은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에요. 해결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더군다나 공수처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권한이 있어도 수사 능력이 없어요. 없죠. 지금 연간 200억씩 쓰는데 공수처가 출범해갖고 5건 구속 해가지고 영장이 한 개 유죄 받는데 그것도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무죄 바뀌고 돼버려. 한 게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예. 우리 귀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기관, 출범해서는 안 될 기관이 출범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다. 저는 그때 공수처 할 때 KBS 라디오에 가가지고 예. 백혜련 의원하고 토론할 때 공수처는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그다음부터 출연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이 공수처라든가 민주당 그리고 이 경찰 여기는 한 통속이 돼갖고 서로 지금 내통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번에 이상식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찰 뭐 출신 자백했더만요. 예, 다 자백했어요. 예. 그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그러냐고 내 전화통이 불이 나버렸다.
회의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주 그냥 죽을 뻔했다. 이렇게 자기 SNS에 썼습니다. 좀 지금 공수처는 원래 그런 기관이니까 제외하더라도 경찰 지금 군대도 국방부도 그 경호처의 요청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벌써 그 아까 헌법재판소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니까 정권만 바뀌면은 잘못하면은 이재명 또 대통령께서 가만히 놔둘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밑보이면은. 바람 그러니까 앞에 풀처럼 촥 지금 엎드리고 있는 완전히 거예요. 풍향계를 갖다가 예. 엄청나게 관찰해야 경찰하고 원래 군대 이런 데가 그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잘 알고 자기도 정보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부터 지금 쭉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을 상정해 놓고 예. 모든 공무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고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도 체포에만 매몰되지 말고 수사에 초점을 맞춰라. 네. 그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이죠. 특검이 머지않아 발족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예. 특검이 발족 오면은 그동안 수사했던 거 다 특검한테 맞습니다. 잊혀버려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 쇼를 하려고 하지 말고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얼마든지 주변 수사도 지금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건 지금 손 놓고 수천 명을 동원해 갖고 경찰 동원하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그냥 폭풍이라고 급상승, 그래야 돼요. 예.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초기에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예, 예. 저희들이 봐도 좀 제기를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예. 이랬죠. 그런데 오늘 갤럽 가장 신빙성이 있다는. 10일 날 갤럽이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4, 민주당의 지지율이 36입니다. 거의 딱 오차 붙었어요. 범위에 붙어 있죠. 예, 딱 붙어버렸어요. 예. 그것은 지난번 조사 지금 몇 주간 안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10%가 올라버렸고 민주당은 12%가 하락했죠. 또 MBS라고 네. 전국 지표조사 여기도 아주 신뢰성 네, 있는 신뢰성이 있죠. 기구 아닙니까? 여기서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32. 그러니까 추세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국민의힘은 계엄 전 상황으로 이미 회복이 회복했죠. 돼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조사에서도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은 거의 뭐 찬성이 반대의 2배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민주당이 마치 지휘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예. 이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도 예. 민주당이 계속 좀 속된 말로 똥볼을 계속 차고 있는 것이다. 예. 이게 결국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나오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이 탄핵 정국에서 국정을 진짜 막무가내로 완전히 조폭식으로 돌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부인할 거예요, 계속. 이거는 그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잘못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다 봅니다. 그 폭주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거기에 그 부하 내동하는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런 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듣기 싫을지 몰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모습이면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거의 무슨 좀 심한 말을 독재자죠. 예, 뭐. 독재자의 모습을 드러낼 거 아니냐. 예. 그런 데 이런 데 대한 대해서 포비아가 두려움이 있는 있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 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안 넘어요. 그리고 그 부적합도도 제일 높고 예. 대통령 적합하지 않다는 이재명 대표가 만일 이때 겸손한 모습
우리가 그 이런 국가 위기에 맞이해서 전부 다 어떤 차분하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자 이랬으면 있죠. 아마 지지율 폭등했을 거야.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의 하수인처럼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구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랄까 예. 그런 것들이 폭발한다는 측면이 있고 특히 민주당이 무슨 마치 점령군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만 방자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한 국민적인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입증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목감기가 들어서 좀 듣기 거부가신 점 양해를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